자유라는 거는 생각의 자유, 감정의 자유에서 오는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어떤 에고라든지 어떤 욕심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요. 명상의 본질은 알아차림입니다. 네, 어웨어니스. 에카르트 톨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당신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이며 목격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관찰자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세요. 하지만 관찰한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단지 관찰하고 그냥 지켜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는 과정이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들은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을 질문해서 낚시바늘처럼 그 바늘을 넣는 과정이 질문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어저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모르거든요. 의식에서 한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낚시바늘이 쑥 들어가서 언젠간 그 내용들을 건져 올려와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훨씬 더 이해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내 상태가 어떤가? 나 괜찮은 건가? 그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자신한테. 앤디 퍼디컴하고 톨레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명상이란 것은 연극을 지켜보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이 정말 펼쳐지는 나의 자신의 이야기를 다만 주시하고 관찰하고 목격할 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앤디 퍼디컴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톨레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은 이 순간에 존재하기 위한 필수 단계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신과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결국은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유라는 거는 생각의 자유, 감정의 자유에서 오는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어떤 에고라든지 어떤 욕심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자, 에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된다. 생각하는 자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 깊은 자아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보통은 다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내가 아니거든요. 류시아 시인 책 보면 우리 안에는 이야기꾼이 숨어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막 가끔씩은 놀래요.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 무의식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겠죠. 언젠가 들어가 있었던. 그래서 법정 스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냥 지켜봐라. 너 자신을.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이 책을 보면 정말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라. 그 생각 역시 망상일 뿐이다. 그저 지켜보기만 해라. 지켜보는 사람은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 대상으로부터 초월해 있다. 지켜보는 동안은 판단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에카르트 톨레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출생했고 영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고 그 대학교 때 알아차림에 대해서 깨달아요. 대학교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어떤 미친 여자가 앉았는데 그 여자가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톨레가 쳐다봅니다. 이렇게. 지하철 이제 그 문이 열려서 자기가 딱 내려서 화장실 갔는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미친 여자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여자를 봤던 시선으로 옆에 어떤 남자가 나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쟤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톨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으로 복귀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이다.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톨레가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나가서 설명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Now, to most people, the present moment almost doesn't exist, because what they're really interested in is the next moment, or the one after that. So they live always towards the future. They live towards the next moment. They don't recognize that the future has no existence except as a thought form. So when you always live towards the future, you live your life trapped in a conceptual reality of thought forms, because your life consists entirely of the present moment. But people live as if the present moment were an obstacle that they need to overcome. Whatever you're doing in any given moment, if you do it your best, it leads you to the next best moment.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what's the next moment coming if you only do your best in this moment. That's right, because when the next moment comes, it comes as this moment. Right. You never experience the future as the future. You experience the future when it comes as the now, because that's all there is. It's all there ever is. And that's an amazing realization for people to realize life is always just this. It's always the now. And what happens is most people are living their lives as though the destination, the end, Yes. the end is what it's all about. 우리의 미래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이 좀 지나가서 미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간이 고도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좀 부작용인 것 같아요. 너무 고도화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스스로. 그 유시아 시인 책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자가 너무나 깨닫고 싶어요. 그래서 스승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도대체 깨달음을 제가 어디서 얻어야 되나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언제 얻어야 되나요? 지금 이 순간에. 네. 근데 왜 저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경우도 많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하고 같이 없어요. 무언가 눈빛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 보이잖아요. 그게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 네.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는 아직 지나가 버린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또 누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을 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도 않을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까? 설명은 다르지만 다 맥락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 앤디 버디컴도 똑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그게 명상이다. 선입견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다. 네. 또 톨레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네.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우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를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시선으로, 특히 이제 에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에고는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보여지는 모습과 과거의 내 모습, 또 미래의 내 모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이제 들추면서 현재의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하게 해요. 네. 너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을 집중하게 하면서 현재를 미래를 위한 희생 수단으로 인식을 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만 참자, 네, 좀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미래에 가 있다. 이것이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다. 네. 마음이 바라는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의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또 자유는 현재의 순간이다. 네. 그리고 이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다.